무릎 꿇고 닦아 어서!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취한 남자 5명이 20대 여직원을 에워쌌죠. 눈물을 흘리는 그녀.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40대 찜질복 차림의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만하시죠. 남자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벽 2시 50분.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제 손목에서 묵직한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휴. 긴 한숨이 저절로 나왔어요. 3박 4일 출장이었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육 일정이었죠. 신임 경찰관들 앞에서 강의하고 체포술 실습을 지도하고 끝없는 회의를 했어요. 특히 마지막 날이 힘들었습니다. 경정님, 이 동작이 실전에서 정말 통할까요?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었죠. 26살쯤 되어 보이는 아직 현장 경험이 없는 신임이었어요. 통해요. 제가 직접 써봤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하며 시범을 보였었죠. 하지만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욱신거렸어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제 집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습니다.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위험해. 순간 제 안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 상태로 집까지 운전하는 건 무리였어요. 졸음운전 사고 현장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익숙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서 힐링 스파 24시간 찜질방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핸들을 꺾었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가득 차 있었어요. 일요일 새벽인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막차 놓친 사람들, 집 가기 싫은 사람들, 저처럼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겠죠. 입구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쏟아졌습니다. 카운터에는 26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에는 김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입욕 포함만 2,000원입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마 야간 근무 중이겠죠. 카드로 할게요. 네, 여기 서명해 주시고요. 락커 키 받으세요. 수진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을 상대하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알았습니다. 여탕으로 들어가는 순간 온기가 몸을 감쌌어요. 아, 살 것 같다. 탈의실은 한산했습니다. 멀리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렸고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캐리어에서 간단한 세면도구만 꺼냈습니다. 찜질복으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어요. 40살의 평범한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약간 지친 얼굴, 짧게 자른 머리,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눈가의 잔주름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했어요. 누가 봐도 그냥 퇴근길 직장인이었죠. 아무도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는 것도, 경정이라는 것도, 중앙경찰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것도 그게 편했어요. 가끔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3층 수면실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수면실 문을 열자 어둠이 펼쳐졌어요. 낮게 깔린 코 고는 소리,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익숙한 찜질방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누웠어요. 방석을 베고 몸을 펼쳤습니다. 뻐근했던 허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희미한 비상등 불빛이 보였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부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습니다. 실습 지도 중 실수했던 후배의 당황한 얼굴, 회의 중 나왔던 민감한 이슈들,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훈련 일정.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만 잠 못 드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결국 저는 일어났습니다. 커피라도 마셔야겠다. 수면실을 나와 복도로 나왔어요. 3층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찜질방 쪽에서 누군가 웃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대부분 잠들어 있었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가는 길. 식당 코너에 가면 자판기가 있을 겁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마음이 좀 진정될 것 같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깊은 밤이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텅 빈 거리가 보였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밤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가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 1층 계단 아래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1층 식당 코너로 내려왔을 때 시계는 새벽 3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죠. 입구 쪽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시끄러운 웃음소리, 비틀거리는 발소리, 그리고 역한 술 냄새가 복도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5명의 남자들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들. 찜질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얼굴은 술 기운에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빛이 흐릿했죠. 완전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평화로웠던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어요. 가장 앞에 선 남자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컸어요. 어깨를 으쓱거리며 걷는 모습이 익숙했죠. 저런 사람들 20년 가까이 경찰 생활하면서 수없이 봤으니까요.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의 이름은 박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식당 한가운데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았어요. 의자를 끌어당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억지로 밝게 만들려는 듯 했지만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주 5병! 박철민이 테이블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찜질방에서는 주류 판매가 안 돼요. 수진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죠. 뭐? 박철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협박의 시작이었죠. 저는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역! 우리 거야, 알아들어? 옆에 앉은 남자가 비죽 웃으며 거들었어요. 나머지 3명도 킥킥거리며 웃었죠.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켜봐야 했어요. 섣불리 나섰다가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박철민이 갑자기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쾅! 엄청난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났죠. 수진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컵라면이나 가져와, 빨리!
다른 남자가 턱을 치켜 세우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컵라면 5개를 가져왔습니다. 물을 부어주고 물러서려는 순간이었죠. 박철민이 일부러 컵라면 하나를 밀어 넘어뜨렸어요.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이거 봐! 내가 제대로 안 넣어서 그렇잖아! 박철민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무릎 꿇고 닦아어서! 그 말에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꽉 쥐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죠.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 그만하라고? 박철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쓰러질 뻔했어요. 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아예 자리를 뜨고 있었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해했어요. 다들 무서운 거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늘 말했죠. 시민이 두려워할 때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직접 지켜야 할 순간이었어요. 20년 가까이 제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박철민이 수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야! 너 여기서 얼마 벌어? 우리랑 놀면 더 벌어! 주변 남자들이 또 낄낄거렸어요. 수진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커피 자판기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지만 누르지 못했어요. 눈은 저쪽 식당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애쓰는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어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친구일 거예요. 박철민 일당 5명이 그녀를 애워싸고 있었어요.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었어요. 못 본 척하는 거죠. 한 가족은 아이 손을 잡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젊은 남자 둘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그러는 게 이해는 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했어요.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개입하면 제가 다칠 수도 있어요. 저 남자들은 5명이고 저는 혼자였으니까요. 게다가 퇴근 후에요. 굳이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112에 신고만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이었어요. 저렇게 무서워하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경찰이 오는 30분 동안 저 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0년 넘게 경찰로 일했어요. 수많은 위험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떨렸어요. 왜냐하면 혼자였으니까요. 동료도 없고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발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2걸음. 그들 쪽으로 다가갔어요. 찜질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이 느껴졌어요. 손님,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단호함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로서의 목소리였죠. 너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철민의 고개가 휙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저를 훑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평가하듯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기분 나빴지만 표정을 유지했어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뭐야? 아줌마는? 일당 중 하나가 비웃었습니다. 귀에 피어싱을 한 남자였어요. 끼어들지 말고 꺼져. 찜질복 차림의 40대 여자.
그들 눈에 제가 그렇게 보였겠죠. 만만해 보였을 겁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방심하게 만드는 거죠. 박철민이 수진의 손목을 놓았어요. 대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풍겼어요. 아줌마, 여기 일 끝나고 쉬러 왔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 협박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눈빛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어요. 지금 경찰 부를게요. 손가락이 112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어요. 크크크! 박철민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일당들도 함께 웃기 시작했어요. 불러봐! 불러! 여기 경찰 오려면 30분 걸려! 그 사이에 우리가 뭘 해줄까? 주변 일당들도 함께 웃었어요. 저를 에워싸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5명이 만드는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경찰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당황하면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이 손을 뻗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빼앗으려는 거였어요. 큰 손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몸이 저절로 반응했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비켜섰습니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어요. 마치 사람을 피하듯. 하지만 이건 경찰 체포술의 기본 회피 동작이었습니다. 수천 번 훈련한 동작이었어요.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고 지나갔어요. 뭐야! 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박철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장난기가 사라지고 살기가 어렸어요. 입꼬리가 일그러졌습니다. 야! 이년도 만만해 보이네! 그의 눈빛이 음침하게 변했습니다. 시선이 천천히 일당들에게 향했어요. 신호였습니다. 5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요. 마치 사냥감을 몰아가는 짐승처럼 저를 둘러쌌습니다. 제 등 뒤로 2명, 양옆으로 1명씩, 앞에 철민. 완전히 포위당했어요. 주변 손님들이 더 멀리 물러났습니다. 테이블 뒤로 숨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 작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식당 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소음만 웽웽거렸어요. 제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마치 얼음물 속에 들어간 것처럼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집중이었습니다. 철민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술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땀이 흘렀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향해 뻗어왔어요. 거칠게요. 밀치는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제 몸이 뒤로 휘청였어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제 발이 바닥을 딛고 있었습니다. 중심을 잡았어요. 저는 경찰이었어요. 마지막 경고드립니다. 제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지금 멈추시면 더 큰 일은 없을 겁니다. 철민이 픽 웃었어요. 크크, 뭐? 경고!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술에 취한 눈빛이 험악해졌어요. 내가 뭔데 나한테 경고를 해! 그의 손이 제 멱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빨랐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다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제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학교에서 수천 번 반복한 동작이었어요. 체포술 기본 과정이었습니다. 제 손이 철민의 손목을 잡았어요. 정확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이 그의 손목 안쪽을 눌렀어요.
다른 네 손가락은 바깥쪽을 감쌌습니다. 비틀었어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요. 으악! 철민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관절이 꺾이는 각도였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3초. 철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관절의 압력을 피하려면 몸이 저절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 뒤에 있던 일당이 소리쳤습니다. 나머지 넷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제 귀가 그들의 발소리를 잡아냈습니다. 왼쪽, 오른쪽, 뒤. 동선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왼쪽에서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크게 휘둘렀어요. 힘만 센 주먹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주먹이 제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팔꿈치가 올라갔어요. 정확히 그의 명치를 향해요. 흑! 그가 몸을 구부렸습니다. 숨이 막힌 얼굴이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명, 오른쪽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으려 했어요. 양손으로요. 힘으로 누르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제 팔에 닿기 전에 움직였어요. 제 다리가 그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요. 쿵! 그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등부터 떨어졌어요. 저는 즉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서 바닥에 고정했어요. 으악! 그가 신음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2명, 뒤에서 2명이 동시에 덤벼들었어요. 작전이었나 봅니다. 함께 공격하면 막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반쯤 돌았어요. 양손이 각각 뻗어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손목을 동시에 잡았어요. 그리고 비틀었습니다. 연속으로요. 빠르게요. 아!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목의 통증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15초. 5명 모두 제압됐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차분했어요. 숨도 전혀 거칠지 않았습니다. 찜질복에 주름조차 없었어요. 마치 산책이라도 다녀온 것처럼요. 모든 손님들이 입을 벌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얼굴들이었어요. 식당 구석에서 한 남자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이쪽을 향해 있었어요. 촬영하고 있었나 봅니다. 철민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너 대체 뭐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찜질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익숙한 가죽 케이스가 닿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퇴근 후였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요. 케이스를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파란색 신분증이 드러났어요. 그 옆에는 무궁화 새송이가 새겨진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서은채 경정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순간 찜질방 식당이 얼어붙었어요. 박철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경찰! 다른 일당 하나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아니 경찰이라고. 주변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경찰이래. 경정이면 되게 높은 거 아니야? 대박 진짜 경찰이었어? 저는 신분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강서구 대형 찜질방입니다.
폭행 및 협박 사건 신고합니다. 통화하는 동안 박철민이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비벼댔어요. 저희라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간청뿐이었어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떨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제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어요. 조심스럽게, 부드럽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친 곳은 없어요? 없어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직원이 혼자 이런 상황을 견뎌야 했다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당황한 직원 한 명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CCTV 영상 보관해 주세요.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 지우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바닥에 쏟아진 국물, 깨진 그릇들, 엎질러진 컵들.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주변 손님들도 다 봤어요. 목격자가 최소 10명은 넘었습니다. 박철민이 또다시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합의는 피해자분이 결정할 일입니다.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제발요. 저희 사정이. 지금 사정 말씀하시기엔 너무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5분이 흘렀어요. 찜질방 입구 쪽에서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관할 지구대 경찰들이었어요. 4명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다시 보여주며 다가갔어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서은채 경정입니다. 아, 예. 강서경찰서 김태현 경위입니다. 젊은 경위가 경례를 했어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상황 브리핑 드릴게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요. 주치자 5명의 난동, 직원 협박과 성희롱, 폭행 시도, 제약 과정까지. CCTV 영상 확보했고 목격자도 다수 있습니다. 현장 증거물도 그대로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경찰들이 박철민 일당을 하나씩 일으켜 세웠어요.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찰칵찰칵 울렸습니다. 5명 모두 연행하겠습니다. 진술 필요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협조하겠습니다. 박철민이 끌려가면서도 저를 봤어요.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일당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찜질방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손님 몇몇이 다가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제출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한 여성 손님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찜질방 사장님이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손을 잡았어요. 저희 직원을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줬어요. 그녀의 손이 따뜻했어요.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다시 3층 수면실로 올라갔어요. 잠을 자러 왔다가 일을 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늘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 그게 제가 경찰이 된 이유였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어요.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철민과 그 일당 5명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했어요. 상습 공갈과 폭행, 업무방해까지. 죄목이 꽤 길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제대로 끝났구나. 그런데 그날 저녁 후배 경찰이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혹시 인터넷 보셨어요? 무슨 소린가 싶었죠. 무슨 인터넷? 선배님 영상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군가 찍었던 거예요. 댓글은 끝없이 달렸습니다. 특강 요청을 받았을 때 고민했습니다. 제가 뭘 말해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후보생들을 보는 순간 입이 열렸어요. 강화문요? 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렸습니다. 누군가를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한 후보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해요. 용기만 있으면 돼요. 후보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밤 찜질방에서 한 선택이 단순히 한 직원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걸. 2주가 지났어요.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수진 직원이 보낸 거였어요. 선생님, 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냈거든요. 편지를 읽으면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강서구 일대 유흥업소 직원들이 용기를 내서 조폭들을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찜질방 영상을 보고요. 경찰청에서는 대대적인 조폭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의 15초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제 선택이 옳았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확신이 차올랐습니다. 토요일 밤 출장을 마치고 다시 그 찜질방에 들렀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수진이었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눈물 흘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선생님, 오셨어요? 응. 수진 씨 잘 지냈어요? 네. 정말 잘 지내요. 이제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3층 수면실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화로운 새벽 찜질방. 이제는 정말 안전한 공간이 됐습니다. 1층 식당에서 커피를 뽑아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15초의 선택. 그 짧은 순간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꿨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고 있겠죠. 그리고 저도 내일 다시 그럴 겁니다. 언제나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용기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여러분도 오늘 작은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